네, 어벤져 전략회 2월 13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차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 심리 날짜를 잡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재판관 평일을 열어서 추가적인 심리를 할지 말지를 아마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내일이 끝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단 최후 변론 뭐 그 정도만 남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주 3주 뒤에 선고 날짜가 잡히는 그러한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월 말 3월 초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면 글쎄요, 이게 참 4월 말 5월 초 대선이라는 만약 인용될 경우에 그런 국면으로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심리 날짜가 잡혀지지 않고, 오늘 오전에 조태영 국정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지금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증언대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저희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 뉴스가 꽤 많은 날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 날인데, 가장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박영수 전 특검 1심에서 징역 7년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인 박영수 전 특검, 당시에 대장동 김만배 등으로부터 이 남욱 등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인해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고, 함께 기소된 양재식 특검보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또 1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참 이걸 보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핵심 멤버들이 지금 좀 다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다 안 좋네요. 무슨 뭐 왜 그럴까요? 지금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양재식, 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기 핵심 멤버였잖아요. 박영수 특검은 그것도 포항 수산업자 그 건도 남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있고, 이게 지금 꽤 엄하게 나온 것 같아요. 5년이면. 그렇습니다. 엄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그러니까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부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3억 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만은 50억 원을 받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인가요? 그거 받은 것도 사실은 본인이 대가 없이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일부 무죄가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3년 12월에 민주당이 쌍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50억 클럽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지금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원장이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50억 클럽에 오자도 안 꺼내요. 본인들이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하는 두더지 때리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과연 이 50억 클럽 문제는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사실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명태균 씨 변호인인 이 남상 변호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일단 이게 지금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그 홍준표 서울 대구시장, 당시 선거 때 20억 원을 차용을 했다. 그리고 뭐 주민등록증도 했는 뭐 차용증 써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권성동 의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건 개사과 문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선거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그 사과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정치는 잘했다. 그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게 좀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과를 할지 말지 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만드는 인스타그램에 네. 저기 조금 내려주면 그 개사과 사진이 나올 거예요. 네네. 저 반려견 토리에게 저 인도 사과 주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니 뭐 장난치냐 해갖고 저게 좀 논란이 되긴 됐었죠. 그렇죠. 저게 때 아마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 개나 줘라 사과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 근데 저게 이제 아침부터 문제가 돼서 저도 아마 그날 기억나는 게 지호님하고 통화하면서 저거 빨리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각계에서 다 김건희 여사한테 저거 좀 빨리 내려달라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뭐가 문제냐?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권성동 당시 이제 이 선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내려달라. 김건희 여사 좀 자제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김 여사한테 했대요. 네. 그랬더니 김 여사가 경로를 하면서 당시에 권성동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을 했다고 그럽니다. 집도 방문하고 했는데 출입 금지를 시켰다. 출입 금지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또 오늘 이야기를 했네요. 그때 대학이 명태균이가 아마 그 이야기를 뭐 들었던 모양인데 자 그리고 또 이 본인의 황금폰에 전현직 의원 140명 넘게 저장이 돼 있고 2014년 선거 때 홍준표 시장이 법정 한도 이상을 사용했다. 20억 원을 돈을 빌렸다. 이런 이야기. 또 이제 지금 명태균이 계속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했지만 특검법 계속 통과시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 또 거론을 했어요. 이준석과 함께. 참 이쪽에 아마 또 이 황금폰 이 문제, 요게 또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오늘 뭐 법사위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교도소로 찾아와서 거기서 청문회를 한다면 거기에는 기꺼이 응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자동차 넘버를 바꿨다고 합니다. 참 할 일도 되게 없은 모양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참 관용차 번호 이게 왜냐하면 차가요 8천만 원 이상이면 그 저기 초록색 간판을 쓰게 돼 있거든요. 차값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차값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차면 법인차. 예, 법인차 중에서 개인차 말고 법인차면 이거를 이제 그 번호판이 다릅니다. 저런 거 안 타보셨죠? 네, 안 타봤어요. 현정님 차도 저거 연두색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연두색 아닙니다. 저는 뭐 8천만 원 이하 차 타기 때문에. 송 변호사님도 저런 차 못 타보셨죠? 제 차는 이번에 제가 당해변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그 차량 시세를 조회를 해봤더니 10년이 넘어서 800만 원이더군요. 그럼 이번에 어디 양천? 예, 양천 갑에 신청했죠. 네네. 자, 그런데 본인의 번호가 알려져서 신변이 위협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흰색으로 바꿔두는 겁니다. 뭔지 위협당할 신변 위협이 있어서 저렇게 또 저것도 돈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동안 돈 열심히 뭐 불고기 먹고 술 먹고 하더니만 또 이 차 번호판까지 또 바꿨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합니다, 진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참 오동훈 처장이 저렇게 바꿨다는 거고요. 자, 문영배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이 또 무슨 여러 가지 음란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이분이요, 진주 대하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대하고등학교 동기들의 카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온라인 카페가. 근데 이 온라인 카페에 그 K모 씨라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사진을 많이 올렸대요. K모 씨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고객 서비스를 많이 좀 해야 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 이제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야한 사진을 올렸군요. 야동 같은 걸 많이 또 참 희한한 동문입니다. 자, 올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문영배 대행이 이 카페에 가입돼 있고 글쎄 지금 이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영배 대행이 이 사람한테 고맙다 글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건 글 남긴 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2010 몇 년인가 그 문영배 당시 판사가 부산 고등법원 판사로 이제 승진 발령이 났어요. 네네. 저 밑에 이제 그 사진 뜨잖아요. 그때는 참 그래도 젊었을 때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야한 그 건을 한 2,000건 올린 그 K모 씨가 축하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답글도 저기다가 저 사이트에다 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헌재가 이걸 직접 수사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글을 방치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아마 혐의가 있어서 한 모양입니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 주원님하고 송변님 혹시 뭐 카페 가입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탈퇴하세요. 앞으로 정치하면 이런 거 괜히 또 가입돼 있다가 또 다 또 나중에 또 이게 덮었습니다. 근데 저 수사 의뢰를요. 네. 그러니까 저게 그 불법적인 뭐 동영상 같은 거 올렸는지 수사해 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저 사이트를 누군가 해킹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해킹도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참. 뭐 그래도 연세가 계신 분들인데 참 저런 사진들 너무 좋아하셔서 그 댓글을 단 시점이 한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뭐 수사를 해서 밝힐 수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동아시아에서 매일같이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했던 그 명언을 남겼죠. 그런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너무 인터넷, SNS 이런 거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동안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너무 많이 해서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꽤 있어서 뭐 요즘 그 네티즌들 얘기로 디지털 파묘라고도 부르던데 그런 것들이 뭔가 끊임없이 발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이제 언급하고 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디지털 시대의 신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도 그 도덕적으로 그런 윤리를 지키면서 생활하는 걸 우리가 신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디지털 시대의 신독을 요구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집에 가셔서 빨리빨리 정리 좀 하세요. 괜히 돈 남아있다가. 지금 현종님이 본인 스스로에게 좀 다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깨끗해요? 저는 뭐 아예 가입을 안 합니다. 그냥. 네. 자, 그리고 오늘 이게 여론조사, NBS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NBS라는 게 뭐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죠?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매주 전화 면접으로 해서 아마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공정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우선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6%, 지난주에 비해서 좀 1%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포인트로. 지난주에는 2%포인트 차이였는데 줄어들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는 게 58%가 인용돼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는 게 3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제 전주 대비, 지난주 대비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파면돼야 된다가 전주 대비 3%가 올랐고요. 올랐습니까?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된다, 복귀로는 2%가 내렸어요. 네네. 그래서 격차가 지난주 대비 5% 더 커졌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2030이 전주 대비 변동폭이 제일 큽니다. 그래요? 20대에서는 파면론이 한 주 만에 7% 올랐고 복귀로는 6%가 내렸어요. 그래서 63대 30이 됐고요. 네. 30대는 더 가팔라 갖고 파면론이 16%나 한 주 만에 급등을 했고요. 네네. 복귀로는 18%포인트 급락을 해서 66% 대 27% 이렇게 되고요. 이념 층위별, 이념 성향별 요 찬반을 봤더니 보수층에서는 파면 24% 대 복귀 73%. 근데 중도층이요. 중도층에서도 파면론이 5%가 올랐어요. 전주 대비. 그래서 69. 복귀로는 3%가 내려서 29% 이렇게 나타났네요. 글쎄 말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2030에서 급격한 여론의 반전이 일어났다. 참 이게 이례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면을 요구하는 여론이 꽤 많이 올랐다라는 좀 역전 현상 비슷한 게 일어났는데, 물론 뭐 그동안 윤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2030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2030의 지지율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여론이라는 게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 글쎄 이번 조사를 보면 일주일 사이에 2030에서 꽤 많은 어떤 여론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특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2030에서 꽤 여론이 뭐라고 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악화되는 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조현도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조태용. 조현 뭐 조태영 이런 분이 막 조태용 국정원장과 이 나와서 홍장원 1차장의 그 메모에 대한 굉장히 오늘 아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메모의 어떤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좀 뒤집는 이야기들이 많이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말 이번에 이게 끝나면 정말 더 이상 이제 심리는 안 하는 건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관심입니다.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지금 일단 대규모 집회가 광주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쓰레기장에 와서 집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요 서울발 광주행 KTX가 전부 다 매진이 됐대요. 예, 꽤 많이 아마 이 집회에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광주로 집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정말 큰 집회가 될 것 같은데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아마 지금 이 시간 아직 뉴스는 안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의 오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실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